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운이 먼지가 보내는데요. 우리 특집하자. 드디어 고스가 정오의 희망곡을 제치고 다시 듣기 1위를 했어. 뭔가 뿌듯한 이 기분. 가로 열고 난 한 것도 없는데 뭔가 특집을 준비하자고. 왓. 만두야 교자는 그래 이 기념으로 생방송. 개구리 사탕은 맞아 생방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듣기 1위를 한 기념으로 생방송을 하자 그럽니다. 지금 되게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녹음 방송을 해놔도 다시 듣기 1위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대는데 뭐 하려고 생방? 더더욱 생방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딴지 걸기가요. MBC 라디오 다시 듣기 1위에 고스가 올라있네.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실망감이 밀려오네. 물론 다시 듣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대부분 나처럼 새벽 2시에 본방 듣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생활 리듬 다 깨지고 다크서클은 그걸 가지고는 멜빵을 하고 아니 다시 듣기를 1위 한다라는 뜻이 생방에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안 듣는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러신지. MBC 클럽 중에서 고스가 회원 42,000명으로 1등? 딴 데는 다 3,000명 이하야. 유령들이 주시민층이라 유령 회원이 많은 건가? 장사하자 먹고 살자가 보낸 글이에요. 우리 잘 나가네요. 유명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 히트 프로그램이네. 예. 그렇군요. 마왕이 말한 AFN 듣는 법 실제로 써보았어. 이런 글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아이디가 노무현입니다. 뭐 이래요 아이디가. 이틀 전에 AFN 청취하는 법, 일명 라디오한테 왕따 안 당하는 법, 이거 한번 써봤거든. 이거 유머가 아니야 진짜로. 집에서 TV를 보면서 채널을 돌리다가 마법소녀 카브리나? 사브리나? 그걸 보게 됐어. 해석은 있었지만 마왕이 알려준 AFN 청취하는 방법을 사용해봤어. 근데 마왕이 알려준 거 5 콤보잖아. 어허, 그렇지. 이야, 저 봤어? 이거요. 근데 전 진짜로 거의 대부분이 5 콤보까지 가면 웃음이 TV 속에서 나오는 거야. 오래 가면 8 콤보에서 끝났어. 마왕 대단해. 나 진짜 우리 엄마 앞에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내가 다 해석하면서 듣는지 알아. 대단해. 역시 마왕은 최고의 경험자야. 대단해. 예. 이건 아니잖아. 새벽의 호러. 이건 아니잖아. 꼬맹이 똘띠 자식. 네, 아이디가 그렇군요. 내 삶은 불면증은 마왕이 말할 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경험사를 보니 쓸모가 있어 보이네. 네,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AFN이나 CNN 보면서 되는 게 NHK라고 안 되겠어요? BBC라고 안 되겠어요? 프랑스 국영방송이라고 안 되겠어요? 이건 아르헨티나어 방송을 하든 스페인어 방송을 하든 폴란드어 방송을 하든 전부 5 콤보로 해결해 납니다. 여러분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놀러 가셔서 이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프라하 TV를 보고 계실 때 중간에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됩니다. 봤어? 옆 사람이 이렇게 딱 한번 보고 있어? 에이
그지? 그럼 단체 아이디 정지 있습니다. 단체 아이디 정지. 악의가 이런 글을 보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 장르가 뭐지라고 생각했어. 락인지 댄스인지. 내 생각에 락은 강한 비트고 댄스는 발라드가 빠르면 그게 댄스라고 생각했는데 락의 정확한 뜻 정의 좀 해줘. 부탁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42,000명이나 되는 식구들 중에서. 김레이. 락은 바위입니다. 아리. 메탈은 금속입니다. 라이카. 락은 자물쇠입니다. 메탈은 메텔의 남동생입니다. 라이카, 아리, 김레이, 단체 아이디 정지 48시간입니다. 심장 사상충, 영화 더 락 재밌게 봤는데 쿠쿠쿠 24시간 아이디 정지입니다. 처음에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뭐가 좀 궁금해가지고 야 이게 좀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 그래 드디어 락에 흥미를 가지게 됐구나 이런 거야 이런 거고 그리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도 들어봐야 돼. 지미 hendrix 들어봤어? 레드 제플린 들어봤어? 이렇게 요즘 거만 듣지 말고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말이야 또 누가 나오냐면 말이야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스타크래프트 할 때 야 나 이틀 전에 스타 시작했다 마린 천 뽑아가지고서 스팀팩인가 뭐 이렇게 총 쏴봤어. 그러면 이렇게 뜩 보고 있다가 스타 2006년에 스타 마린 야 응? 하지마 응? 스타 하지마 왜? 아 스타 하지마 너 지금 마린 뽑는다며 응 하지 말라고 너 하지마 가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아니 나 마린 뽑아 끌란 그러면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메딕이란 걸 뽑아. 메딕을 뽑으면 그 예쁜 언니가 옆에서 쫄랑쫄랑 다니면서 에너지를 다 채워주거든.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기가 쓴 이 정의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락은 강한 비트고 댄스는 발라드가 빠르면 그게 댄스라고 생각하는데 락의 정확한 뜻 정의를 내려달라. rock and roll, rock and roll. 이 rock and roll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이 이 rock and roll이라는 뮤직은 정적인 음악이라기보다는 동적인 음악입니다. 둘 다 rock and roll, 흔들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락도 흔들다고 롤도 흔들던데 왜 락하고 and roll 짧게 줄여서는 그냥 뒤에 롤을 빼고 락 음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롤 음악이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락 음악 이렇게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락 and roll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때리고 부셔라 부시고 갈겨라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제 중첩시켜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건데 사실은 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락은 성행위 시에 인간의 육신이 전후로 이동하는 왕복 운동, 피스톤 운동. 그리고 롤은 성행위 시에 그라인딩 동작을 하는 그 회전 운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야하게도 이 락앤롤에서 이 두 가지의 동사, 락 흔들다, 롤 구르다, 흔들고 구르다 이 뜻은 모두 다 성적인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락앤롤 음악을 들으면은 뭐 승에 대해서 뭐 눈을 뜨게 되느냐 이 승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만큼 성적인 흥분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흥분감을 안겨주는 그런 동적인 음악이다라는 뜻인데요. 왕창 건너뛰겠습니다. 왕창 건너뛰어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미국 TV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The Queen of Rock 이런 글자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퀸 댄스 뮤직의 여왕이고 락하고는 정반대쪽에 가 있는 사람이지 락 뮤지션이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엄정화 씨 정도. 그럼 엄정화 씨가 이제 TV에 다운할 때 락의 여왕 디바 엄정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락 팬들이 우와 죽여라 엄정화가 무슨 락이냐 이런 난리가 날 텐데 락 맞거든요. 그러니까 폭넓은 의미에서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에 특히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락 음악은 비트가 센 2박 4박이 센 음악이 그냥 총칭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콩팥이 콩팥이 콩팥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너 이거 몰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이게 콩팥 할 때 콩 말고 팥이 세게 나오면은 락 음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콩이 세면 힙합이에요. 콩팥 콩 이렇게 하면 힙합이에요. 아시겠어요? 콩이 세면 팥이 세면 콩팥 팥이 세면 락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돈나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장르에 뭐라고 나오나? 카테고리 밑에 맨 앞에 락이라고 나옵니다. 락, 댄스, 일렉트로니카, 팝 이렇게 여러 개가 쫙 써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뭐 블루스 뮤지션은 블루스, 재즈 뮤지션은 재즈 뮤지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말이 크로스오버지 크로스오버 아닌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차피 이 장르 저 장르에 걸치고 있으니까 기본 반찬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중국집에서 닭광안 나오는 거 보셨어요? 기본 반찬으로 닭광안 나온다 이거죠. 단무지는. 그래요, 단무지는. 그러다 보니 어느 뮤지션이든지 간에 이 뮤지션의 음악 성향이 뭐냐 할 땐 맨 앞에 닭광안 나와요. 락. 마돈나도 맨 앞에 락이라고 돼 있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노래 제목이 뭐더라? 톡식. 이 톡식 같은 노래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댄서블한 노래로서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백댄서들이 춤을 추기에 편한 그런 비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띠리디리 타는 이 짜짜라짜라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나오는 스트링 소리가 락 음악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복 구절 리프 작용 구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 할 때 이 팥 상당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락 음악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얘기할 때 실제로 그래요. 발생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떤 음악 좋아해요? 저는 그냥 뭐 락, 팝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좋고 마돈나도 좋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락 매니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브리트니 스피어스하고 마돈나가 무슨 락! 이라고 얘기할 텐데 비트가 강한 음악을 다들 그냥 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aby, can't you see I'm calling? A guy like you should wear a warning. It's dangerous. 진모리신이 살아있을까? 납삽이 보낸 글입니다. 가만 있어봐. 납삽? 이게 몇 개월 만에 온 글이야? 아이디만 살아있고 작성일은 7월 31일. 납삽 최근 6개월간 글 못 본 것 같은데요. 아이디 정지 48시간입니다. 더 괘씸이야. 열혈 필진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안 나타나는 이 바퀴벌레들. 슬금슬금 사라지는. 방금 쓰다가 날려먹어갖고 다시 쓰려는데 생각이 안 나. 말초성 기억 상실 증상이 전형적인 고스 증후군이구만. 진모리슨이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술에 빠져 배불뚝이 아저씨가 돼버린 짐 모리슨보다는 차라리 요절한 섹시가이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야. 그럴까요? 어떨까요? 요절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죠. 제임스 딘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임스 딘은 교통사고가 나서 요절하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가 보여준 연기력은 일취월장하여 안소니 홉킨스와 알파치노를 뛰어넘는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영화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주름진 양미간과 인상 딱 쓰고 있는 무서운 모습으로 제임스 딘이 딱 등장해서 그걸 보면 엄마가 애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야, 젊었을 땐 청춘 스타였어, 저 사람. 글쎄요. 그게 뭐 나쁠까요? 예. 마릴린 먼로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쯤은 이제 볼살도 처지고 턱살도 처지고 주름도 제일 그랬던 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니었습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지금도 이제 예쁘긴 한데요. 중간에 한 대 심하게 망가졌었잖아요. 그때 가관이었죠, 가관. 그래서 뮤지션이니까 요절한 섹스가이보다는 계속 살아서 좋은 작품을 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에릭 클랩튼 같은 경우에 젊었을 적에 기타 꽤나 부셔주시고 마약 중독으로 거의 이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는 극한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뭐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온순한 아저씨가 되어 뭐 Tears in Heaven 그따위 노래를 부르고 있죠.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앉았죠.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망 옛날에 에릭 클랩튼이 기타도 쳤다며 맨 그 사람이 별명이 기타의 신이었다. 에릭 슬로우 핸드 클랩튼. 세계 3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 불리웠으며 전기 기타라는 악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천재 중에 천재, 뮤지션 중에 뮤지션, 연주자 중에 연주자, 빛나는 별,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 그래? 하긴 노래 반주할 때 보니까 잘하더라.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럴 때 보면 밑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아주 반주를 잘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조덕배 아저씨 수준이지. 왜 조덕배 씨 노래 부를 때 기타 치는 거 보면 기타 굉장히 잘 치잖아요. 그런 거지 뭐. 누가 알겠어 옛날에 그 사람이 기타 때려 부르시고 불 지르고 수염 기르고 무대 위에서 막 방방 뛰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납삽이 짐 모리슨 얘기를 꺼내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있는 대전에 있는 도어스라는 바가 있어. 네. 거기 일하는 바 언니들이 짐 모리슨을 모르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아니 도어스 바에서 그 바에 서빙한 언니들을 뽑을 때 주인이 짐 모리슨 알아? 도어스 보컬을 모르는데 네가 도어스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넌 안 돼. 이렇게 내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시급 얼마에다가 보너스는 없다잉. 그 나중에 노동시간이 재수하기 없기다잉.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도어스 바에서 일하는 언니들을 불러가지고서 너네 짐 모리슨과 레이 만자렉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과연 레이 만자렉이라는 키보디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짐 모리슨이 도어스를 끌고 갈 수 있었겠어?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근데 너네가 도어스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가서 물어봤어. 짐 모리슨 아세요? 글쎄요. 영화 배우인가요? 언니 저기 사진 걸려있는 저 사람 밑에 이름 써있잖아. 아 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초대륙 판게야 사진을 구하려고 거대 검색 엔진 인터넷에 치니까 판게야 대륙. 판게야 대륙이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이런 대륙들이 떨어져 나오기 전에 옛날에 지구상에
한 덩어리로 이따만하게 존재했던 대륙, 이제 그게 갈라져서 찢어져서 뜯어져 나가서 요즘에 이제 대륙이 됐다라는 게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렇게 볼록 나오고 들어간 부분 맞춰보면 딱 맞잖아요. 그 옛날에 짝이었다 이런 게 나오는 그 판게아 대륙을 구하려고 거대 검색 엔진에 인터넷에 치니까 안경 판게야 이딴 꼬리 달린 사진 올려져 있고 미국 사이트에 가보니까 별별 게 다 있더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뭐가 정보의 강국이야? 단순히 인터넷 보급률만 따져야 정보의 강국이야? 정보의 질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응? P2P 프로그램에서 검색되는 파일 중에서 90%가 야동일걸? 네. 어흠. 정보의 강국이 아니라 야동의 강국이겠지. 응? 분규는 그만하고 The Doors의 The Celebration of Lizard 부분 말고 이어진 전곡 있지. 이게 한 2-30분 하던데 이거 틀면 식구들이 나를 회 뜨려고 덤벼들 텐데. 나 몰라라 도망가야지. 크크크. 그리고 메탈만 신청곡이 된다고 하였으니 도어스는 이 순간부터 사이키 메탈로 임명합니다. 그래요? 도어스의 방송국에 있나? 디디딘딘딘 디디디딘딘 디디디딘딘. 정말로 틀 거냐고요? 아니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틀 수도 있는 거지. 에이. 이게요. 레코드실 안 가도 음악 여기서 딱딱 틀 수 있게 컴퓨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셀레브레이션 오브 리자드는 컴퓨터에 등록을 안 해놨네요. 쯧 아쉬워라. 그러면 라이마 파이어 됐죠 뭐. 네. 그 도어스 영화 보셨어요? 올리버 스톤이 만들었던? 올리버 스톤이 만든 거 맞나? 도어스가 올리버 스톤인가요? 도어스가 올리버 스톤이죠? 올리버 스톤. 그리고 짐 모리슨으로 나왔던 게 발 킬머였죠. 거기 보면 그 팝송 가사는 라임이 운율이 딱 맞아야 되니까 Light my fire, Come on baby, Light my fire. 그다음에 뭐 higher, fire 이런 게 이제 라임에 맞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히피들의 시절이었고 마리화나 이게 뭐 일대 유행이던 그런 시절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하이어라는 단어가 그 마리화나나 마개의 그 조금 더 말하자면 뿅 간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다며 방송국에서 하이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 똑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골반 흔들기 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TV가 엘비스의 웃돌이만 보내가지고서 저 무슨 그 영정 사진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 가슴만 내보내가지고 노래하는 장면 나가게 했고요. 도어스 같은 밴드가 TV에 나와서 연주할 때 하이어라는 가사 쓰지 마라.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가수들 보고 귀걸이 달지 마, 뭐 하지 마, 뭐 이랬다는 거 똑같거든요. 영화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Take me higher라고 할 때 이제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카메라 앞에다 입을 따만하게 벌리면서 하이어라고 입을 벌리고 거기서 이 방송국 프로듀서가 저놈 끌어내 방송 당장 중단해 막 생방송에서 난리가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짐 모리슨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중학생 때 이 Light My Fire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이미 뭐 짐 모리슨 죽고 난 다음이죠. 3J,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짐 헨드릭스는 27에 전부 죽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딥퍼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드락 헤비메탈에 빠져가지고 듣는데 이 도어스가 하드락 메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쿵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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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팥 이게 나와야 될 지역에
이 키보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타가 막 때려야 되는데. 그리고 기타가 장장장장장장장 이래야 되는 부분에는 아주 얇은 초라한 기타가 똥띵땅 띵또라디리띵띵 땅따라디리띵띵 이런 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보컬도 디퍼플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막 이런 거 듣고 있다가 Come on baby light my fire 막 이런 굵은 아저씨 목소리가 나요. 이게 뭐 하는 기가 이러면서 카세트 테이프 막 던져버리고 이게 뭐고 막 이랬는데 자 지금 도어스를 처음 들으시는 초딩 여러분 혹은 도어스를 처음 들으시는 중딩 여러분 자 이 도어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결성이 된 밴드로 멤버들 특히 이 짐 모리슨은 UCLA에서 영화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화와 음악과 미술과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는 그러한 문화적인 환경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히피와 반전 운동이 미국을 휩쓸고 락앤롤 음악이 오늘 초장에 설명했지만 콩팥 이 댄스 뮤직이 아니고 그 원래는 댄스 뮤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음악이 파티 음악이고 즐거운 음악이고 이게 반전 운동 이렇게 사회가 막 어둡고 심각하고 이러니까 락앤롤 안에 내용성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도어스라는 것도 지각의 문, Doors of Perception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시집 이름에서 가져오게 되는 그런 밴드 이름인데 레이 만자르의 이 천재 키보디스트와 지금 미국 영문학 쪽에서는 그냥 단순한 락앤롤 가수가 아니라 대단히 미국 현대 문학사의 중요한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뤄지고 있는 짐 모리슨의 대단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시니컬하고 사회 비판적인 가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문화 전체에 빼먹을 수 없는 어떤 표상 증거가 된 그런 그룹입니다. 알고 들으시면 더 좋겠죠. 도어스의 최대 히트곡이자 도어스가 이걸로 떴죠. 뭐 Light My Fire. You know that it would be untrue. You know that I would be a liar if I was to say to you, girl, we couldn't get much higher. 그렇죠. 음악으로서는 아무리 위대한 음악이라고 해도 약간 메탈 쪽에서는 함량 미달이죠. 이번 주에는 메탈 신청곡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경상남도 마산시 월영동에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편지를 마왕한테 주려고 특별히 한지 편지지를 샀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게 붓글씨 쓰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한지로군요. 이빨로 뜯어. 요 뜯김새가 참 묘하네. 잠깐만요. 이게 비싼가요? 일반 종이보다? 그렇게 생겼다. 요 찢어지는 요 본새를 보니까 천 같기도 하고 좋네. 이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본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보는 한지라. 예. 엄청 부자인 우리 막내 이모는 아들이 둘 있는데 이모와 이모부의 목표는 오로지 명문대 출신 의사야. 초등학교 때 내가 본 아이들 상태 큰아이 작은아이 둘 다 초등학생이었고 나는 고딩이었어. 눈빛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우울증 말기쯤 돼 보였어. 내 마음에 한이 많은가 내가 만만해서 그런가 나만 보면 때려. 아무 이유 없이. 항상 보면 애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 엄마가 그러던데 그때 이모부가 바람을 폈대. 근데 이모가 증거는 없는데 확실하다는 거야. 근데 엉뚱하게 아들한테 화풀이를 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애 아빠가 바람을 피는데 아들한테 화풀이를 해 하니까 원래 엄마들은 아들을 남편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있어서 아빠한테 화나는 게 있으면 아들을 보면 남편을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는 거야. 진짜 이유도 없이 야단을 쳐. 그러니까
아니 별거 아닌 거를 잘못해도 남편한테 한이 맺혀 있으니까 심하게 야단치는 것 같더라. 점점점. 중학교 때 내가 본 아이들 상태. 난 그때 대딩이 돼 있었고 큰아이는 중1이었어. 작은아이는 여전히 초딩. 큰아이가 전교에서 2등을 한대. 근데 한 2년 못 본 사이에 얼굴도 체격도 완전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다고나 할까. 뚱뚱하고 위아래가 원통형 같던 몸매가 허리가 들어가고 쫙 빠진 몸매로 바뀌고 얼굴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 신기해라. 오, 놀라운 신의 마법이도다. 근데 딴 사람이라고 느껴진 이유는 눈빛이야. 우울증에 걸린 그 눈빛에서 우월감에 넘치는 눈빛으로 바꿨어.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엄마 말이 요즘은 큰애를 엄청 치켜 세워준대. 이모가 공부 잘한다고. 그리고 가난한 친구 보면 불쌍하니까 잘해주라 그러고 친구 없는 애들 보면 불쌍하니까 잘해주라 그런대. 그래서 그런가 나를 불쌍하게 보더라. 내가 봤을 땐 사랑만 빼고 다 주는데 이모가 음식은 전부 유기농 야채로 요리한 거야. 된장, 고추장 전부 유기농 콩하고 고추로 가정부가 담가. 집에서 요리하면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담궈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옷도 바지 하나에 삐삐 10,000원짜리를 사주고 전국의 박물관을 다 다녔어. 오직 공부를 위해. 우리 엄마가 한 번 따라갔다 지겨 죽는 줄 알았대. 결론 이거야. 난 이제 그 큰애 만나는 게 무서워. 두려워. 왜냐면 나만 보면 불쌍한 눈으로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한 번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왔어. 둘째가 왜 핸드폰 안 들고 왔어? 그러니까 큰애가 내가 대답하기 전에 대신 대답을 해줬는데 전화 올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러는 거야. 죽은 사람의 눈빛을 가지고 힘없이 앉아있던 울 때는 소리도 안 내고 눈물만 흘리던 애가 도끼 서린 눈으로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 하다니. 남이라면 정말 못됐다. 정말 너무한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난 그 애의 성장 과정을 봤잖아. 결론은 그 애는 피해자야. 사랑을 못 받았으면 커서 남에게라도 사랑을 받아야 하잖아. 근데 남에게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됐어. 물론 강자한테는 아부를 떨겠지. 자기 부모들한테는 아부를 떠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은 강자는 소수고 대다수가 약자야. 강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예전에 채팅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그만하라길래 껐어. 누구랑 했어? 그러길래 응, 치과 의사인데 상담해주고 있었어. 어이? 치과 의사? 아이고 괜히 엄마가 방해했구나. 잘하면 결혼할 수도 있는데. 처음 채팅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채팅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 설거지 빨래도 못하게 엄마가 그런 거 쓸데없다고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특히 뭘 정리하고 있으면 화를 내. 난 물건을 분류하고 찾기 쉽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 어떤 물건이 있어도 처박혀 있으면 모르고 새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 정리하는 게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설명해주면 엄마는 절약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도 좀 쓰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왕 살 거면 인간답게 살아야지 라고 해. 나도 우울증 같다. 난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어. 왜냐면 이런 사회에서 내 자식이 행복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자식을 행복하게 키울 텐데 난 스스로 정신 상태가 미숙하다고 느껴져. 나 자신도 이 사회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행복감을 전혀 못 느껴. 그래서 맹세했어. 결혼은 해도 자식만은 낳지 말자. 예라이. 나도 그랬다네. 아이고 어리야. 어저께 콩팥. 배 땡겨. 이제 마누라 임신 8개월 동안 같이 실컷 먹을 거 다 먹어줬고 이제 살 도로 뺀다고 어저께 운동 시작했는데 복근을 좀 했더니 땡겨가지고. 교육 심리학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거대한 정신병동의 새로운 환자가 입원하는 것이다. 교수님이 밑줄 치라고 해서 쳤는데 가끔 생각나. 자식을 낳을 예비 부부들에게 말하고 싶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스스로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더 큰 성공이라고. 친구가 적고 인맥이 좁은 것보다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더 부끄러운 행복이라고. 이 7월 20일 날 보낸 건데요. 편지니까 방송국에 와서 분류되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야 도착을 했어요. 인터넷에 좀 올리지?
이 글 쓰신 분이요. 예비 부부들이 자녀 키우는 공부를 한 다음에 자녀를 키웠으면 한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 책을 자기도 몇 권 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은 장난감이 어린이한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몰랐다. 대강 생각나는 책 제목은 나쁜 아이로 키워라. 일본 작가가 쓴 거고. 화를 내면 아이를 망친다. 이거 요새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 이거 미국 작가 쓴. 성격대로 살아가기. 김정일. 정신과 의사 김정일. 저 장군님 말고. 사회 부적응은 7세 이전의 엄마의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남. 등등 독학할 수 있는 좋은 책이 많으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망 가수한다고 바쁜 거 아는데 학교 폭력에 이어서 자녀 교육 이제는 공부 좀 하고 합시다. 이것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자녀 교육을 공부를 좀 하고 해도 잘 될까 말까 한 판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가 애는 낳는데 우리 저 엄마들이 그런 표현 쓸 때 있죠. 애가 애를 낳았다고. 근데 애가 애를 낳았다라는 게 정말로 뭐 몸집이 체구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귀염성 있게 생긴 사람한테 아이고 애가 애를 낳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애가 애를 낳은 경우에 우리는 끔찍한 뉴스를 봅니다. 그 얘기 들었죠? 애가 운다고 아파트 옥상에서 애 집어던져버린 거. 베란다에서. 정말 이 거대한 정신병동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애가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이 되니까 아무리 내 아이는 자유스럽고 행복하고 그렇게 쫓기지 않게 키워야지 라고 해도 애를 기르다 보면 남들이 다 과외 보내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초조하고 말리는 기분이 들어서 애 결국 무슨 영어 과외 뭐야 다 보내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주위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가 과외를 가고 싶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주위에 흔들리지 말자. 다른 어떤 뛰어난 아이 교육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책을 보고 이렇게 애를 기르면 애를 망친다 이런저런 이런 거 이전에 그 생각을 자주 하는 요즘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내가 생각한 대로 하자.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면 공부시키지 말고 아이가 싫다는 거 아니면 물론 뭐 마구 버릇없이 기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강요하지 말고 기르자. 단지 싫다고 해도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만 두들겨 패서 가르치자. 왜냐면 셋 정도 나서 얘네가 드럼, 베이스, 기타를 해서 12살 때 데뷔를 해야 내가 노후가 편해지는데 내가 가수하면서 돈 못 벌었으니까 이것들을 굴려서 내가 먹고 사는 법밖에 없거든.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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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쪽만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멜스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확실히 신청곡을 안 틀고 일방적으로 그냥 음악을 트니까 여러분들 취향 따위 제가 알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취향 따위 이게 DJ가 할 말인가? 멜로딕 스피드 메탈 를 참들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하긴 이 멜스메가 멜로디 스피드 메탈이 동양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지 얼터너티브 락 시대 이후에는 멜로딕 파워 메탈이나 멜로딕 스피드 메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두구닥 뭐 이렇게 나오면서 노래는 멜로디가 있거든. 콩나물 대가리 정말 2개 내지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지 락이나 모던 락 이런 거에 비해서 멜로딕 스피드 메탈은 라라라라라리라라리라리라리라리 막 이렇게 가요처럼 멜로디도 있고 두구닥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동양인들이. 근데 북구 쪽, 북유럽 쪽, 그 다음에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도 유럽 쪽에 멜로딕 스피드 메탈 계열이 많은 이유는 이거 김백인데 이거 얘기하지 말자. 얘기 안 할게요. 재밌게들 멜로딕 스피드 메탈 듣고 계시는데 그런 거였어 하고 실망할까봐 얘기 안 할게요. 브라우니쉬 SR이 신청했습니다. 랩소디의 에메랄드 소드. 이거 꽤나 명곡이라지. 랩소디의 노래를 쭉 묶으면 판타지 소설 한 편이 만들어진다고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이런 밴드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런 밴드를 알아줄 사람들도 나올 거야. 인디 밴드들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들도 언젠가 나올 거야. 점점 세련되어질 거라고 말했으니까. 저 세계적으로 볼 때 멜로딕 스피드 메탈은 촌스러운 쪽에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촌스러운 쪽에 들어가요. 죄송해요. 근데 취향 문제니까. 저도 멜스메 좋아해요. 판타지 소설 보는 것 같고 재밌잖아요. 자, 랩소디의 에메랄드 소드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를 듣고 났더니 끝곡을 들을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거 마무리가 애매한데. 닉네임 바꿨어. 내 하늘은 잿빛 기념. 있잖아, 우리나라 메탈 밴드 노래는 안 되나? 왜 안 되나요? 블랙홀의 진실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청곡 하셨군요. 끝에 이런 것도 쓰셨습니다. 신청곡 웬일이니? 웬일은요, 뭐 별일이죠. 블랙홀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이야오.